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유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앞두고 더욱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 마셜 펀드 베를린 지부 소장인 수드 데이비드 윌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유럽이 예전보다 훨씬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유럽과 미국 사이의 전통적인 대서양연대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면서 유럽이 미국과 맺어온 동맹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감성적 유대가 깨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 유럽이 겪게 될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일방적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에 유럽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윌프는 트럼프가 유럽과의 동맹을 그저 부담으로만 여긴다며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가 추구하는 개별 국가와의 거래적 접근에 맞서 협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유럽연합이나 나토와 같은 다자간 협력체를 경시하고 유럽 내 극우 지도자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나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이지만 그들이 유럽연합의 전체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다소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유럽의 우선적 불안 요인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서방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경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들은 전적으로 독자적인 지원을 떠맡아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윌프 소장은 미국의 지원이 없을 때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로 인해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지속된다 해도 결국 유럽이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향후 유럽의 외교적 고민이 깊어질 것을 예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얀마 서부의 라카인 지역에서 군부와 소수민족 반군 간의 내전이 격화되며 식량 생산이 크게 줄어 약 200만 명의 주민이 기아 위기에 놓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11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군사 갈등과 무역 경로 봉쇄로 인해 라카인 지역이 심각한 기근 위기를 맞고 있으며 2025년 4월까지 식량 생산이 필요량의 20%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00만 명의 주민이 심각한 식량 부족과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카인주는 방글라데시와 접해 있는 국경 지역으로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과 라카인족이 거주하며 반군 조직인 아라칸 군대의 활동이 집중된 곳입니다. 이 지역은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소수민족 간의 갈등과 군부의 로힝야족 탄압으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27일 미얀마 민족민주연합군, 타옹 민족해방군, 아라칸 군대가 군사정권을 공격하는 1027 작전을 시작하면서 무역 봉쇄가 더욱 심화되었고 최소 8개에서 10개에 달하던 라카인과 다른 지역 간 무역 경로가 단 2개로 줄었습니다. 양곤에서 라카인으로의 물품 반입도 월 10회에서 2회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식량 생산과 공급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라카인 지역은 비옥한 토지와 쌀 생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종자와 비료 공급이 어려워졌으며 농업 인구의 이탈로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보고서는 2025년 중반에 대규모 기근이 본격화될 수 있으며 현재 51만 명의 라카인 주민이 유엔 기구의 식량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 동물 사료로 쓰이는 쌀겨를 섭취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 같은 기아 위기를 막기 위한 긴급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미얀마 내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산 에어프라이어와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들의 개인 대화를 도청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유했다는 조사가 나와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소비자보호단체 위치는 지난 11월 6일 여러 외신을 통해 중국에 본사를 둔 아이고스타와 샤오미의 에어프라이어 연동 앱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중국의 틱톡 등 다양한 기업 서버로 전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앱들은 사용자들이 가입할 때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고 위치 추적 및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수집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안내는 제공됐으나 이 데이터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샤오미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회사 측은 연동 앱인 샤오미 홈이 사용자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에어프라이어 사용 시에는 해당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련 업체인 아이고스타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정보위원회는 소비자 데이터 보호에 대한 규정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내년 봄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을 더 명확히 밝혀야 하며 사용자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위치 측은 현재 다수의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와 협력 기업들이 소비자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데이터 사용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곧 시행될 새 규정이 해외 기업에도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산 전자제품의 노천과 데이터 유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미였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